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한때 자신이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방탄으로 직격하며 국민에게 다른 선택을 주겠다. 신당 창당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른바 제3지대 연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낯선 집이라 부르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이긴 정당, 방탄 정당에 빗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신당 창당을 발표하고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을 내세웠습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과 현역 의원 129명까지 나서 마지막까지 탈당을 만류했지만 이 전 대표는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내에선 배신의 정치에 불과하다,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친이낙연계 의원들조차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아직 신당 합류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없지만 이 전 대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DJ 편압을 거론하며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보다는 가까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선 민주당을 탈당한 비이재명계 의원 3명과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2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 점수 하락으로 겪었던 카드 발급, 신규 대출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2019년 느닷없이 들이닥친 코로나 3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에 서민과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제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거죠. 그동안에 이제 해온 게 없으니까 빠듯하고 원금 이자만 갚아 나가는 것도 좀 많이 힘드니까. 코로나 종식 8개월, 가까스로 빚을 없앴어도 어려움은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후 전액 상환했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빚은 갚았는데 연체 기록이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약 290만 명. 이들을 대상으로 당정과 은행이 이른바 신용 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사람들 중 올해 5월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통상 3개월 이상 빚이 밀리면 연체 기록이 최장 5년 동안 남는데 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채무뿐 아니라 통신비까지 밀린 사람은 최대 3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상황이 더 급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도 사실 생활에 너무 밀접하고 이 채무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신용 회복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 내지 50%에서 50 내지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 사면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 연체자 중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상환에 나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금융상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먼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11개의 상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지 않아도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양쪽에서 새로운 투자 자금이 몰릴 거라는 기대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승인 소식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4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가격이 치솟는 시기인 반감기도 오는 4월 앞두고 있어 내년엔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15만 달러에 도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Well, the bullish narrative is that this is a new big on-ramp to crypto, which is going to attract a lot more investors, and ultimately that's going to push the price up.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돼 온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을 계기로 올해에만 1,000억 달러 넘는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릴 거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5,000달러로 급락했고 최근 1년 사이엔 가격이 2배가 오르는 등 널뛰기를 거듭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라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와 연관된 다양한 위험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본다면 더 많은 자금이 또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또 야기되는 거거든요. 가치 상승은 기대되나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든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든 기존 자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일단 법정 관리의 고비를 넘겼지만 석 달 동안 실사를 거쳐서 실제 채무 규모를 따져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결정됐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오늘 600여 곳의 채권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자 금융기관은 1차 협의회를 열어 높은 수준의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지난달 태영그룹은 전격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선제 조건이었던 계열사 매각 대금을 건설 측에 지원하지 않고 오너 일가의 재산인 지주사 TY홀딩스에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남의 뼈를 깎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주사와 SBS 지분의 담보를 약속하고 일부 자구안을 실행하면서 금융당국도 워크아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채권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채무 같은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자금 투입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청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같은 후순위 채권자가 이탈하거나 분기별 약정 이행 실적에 따라 채권단이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 실패로 발생한 건설사의 부실은 대부분 법정 관리로 해결돼 왔습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경우도 졸업하는 데까지는 현대건설이 4년, 쌍용건설은 6년이 걸렸고 대우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금호 아시아나를 거쳐 중흥그룹에 인수됐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